1. 이동통신 방식. 태초부터 인간은 목소리, 그림이나 글씨, 봉화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 이후 전해지는 정보를 약속된 기호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기록하는 종이의 발명은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와 같은 군집 생활을 한다는 것일 겁니다. 또한 군집 생활은 서로 교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인간이라는 말은 통신하는 인간이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을 해왔습니다. 단지 통신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을 뿐 그 의미와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휴대폰이나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했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는 편지나 인편을 통해서 안부를 묻거나 정보를 교환했으며 중요한 정보를 긴급하게 전하는 파발마나 봉화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했었습니다. 봉수대는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어도 파발마보다는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편지나 파발마보다는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비교적 덜 구체적이었으나 정보 전달 면에서는 월등히 빨랐을 겁니다. 한편 휴대폰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을 원했으며 이것은 통신의 발달로 나타납니다. 1.1. 통신의 시작과 발전. 정보 전달 속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전기통신의 등장과 1835년에 발명된 사무엘 모르스의 유선 전신기가 실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였다가 재생해주는 토마스 에디슨의 축음기의 발명과 1876년에 그레엠 벨에 의한 전화기의 발명으로 통신시대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은 더 빠르면서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기에 의한 통신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송화기에서 사람이 하는 말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바뀐 그 전기신호를 상대방의 전화기로 전달하면 상대방 전화기에서는 그 전기신호를 받아서 다시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어서 수화기에서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화기 본체로 연결하는 전화선이나 전화기 본체의 전기신호를 교환기나 대화 상대자의 전화기로 전달해주는 연결은 모두 전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유선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즉 전화기가 있는 장소에서만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선이 없는, 즉 무선 연결된 통신 방법에서나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시도하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가능성과 시작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통신에 적용되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해졌으나 일반 대중을 위한 전화기에는 이 방법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나 적용됩니다. 전화기가 본체와 무선으로 연결된 무선전화기는 70년대부터 등장했으며 전화기를 휴대하고 어디로든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신은 1980년대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물론 유선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 무선통신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벨의 전화기나 마르코니의 무전기와 같은 초기의 통신은 1:1 통신이었습니다. 즉 통신은 수신기와 그것에 상이되는 한 대의 송신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1의 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다대다의 통신으로 전화 서비스는 확장됩니다. 이른바 통신의 대중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신에는 수신기와 송신기 간의 중재 역할을 해주는 교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1.1 이동통신으로 발전.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각각 통신하기 위해서는 송신기와 수신기뿐만이 아니라 송수신기 간의 연결을 위한 역할을 하는 교환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써 송수신기뿐만 아니라 교환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신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신 시스템의 핵심인 교환기의 중요한 기능은 여러 사람의 신호들을 각각 연결해주는 스위칭 기능과 어떤 경로로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라우팅 기능입니다. 여러 사람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발명된 교환기의 등장은 교환기와 개별 전화기 간의 연결을 파생시킵니다. 교환기와 전화기 간의 연결선로를 가입자 라인이라고 하며 혹자는 로컬루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라인은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과 같은 유선 케이블로 설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한국통신이나 파워콤 등과 같은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한편 가입자 라인인 로컬루프가 무선으로 사용되는 WLL이 있습니다. WLL은 Wireless Local Loop를 나타내는 말로써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과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가입자 라인의 형태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는 도심지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있는 각 가정은 서로 멀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면서 도심지와도 상당히 먼 거리의 외딴 지역에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심지에 있는 교환기와 각 가정의 전화기 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유선 케이블로 가입자 라인을 설치하기도 힘들며 유지보수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가입자 라인을 무선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1-1은 이러한 통신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앞서서 우리는 유선전화기와 그것에 대비되는 무선전화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차이를 교환 시스템과 전화기 간의 연결 즉 가입자 라인이 유선이냐 무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선전화기라고 하더라도 전화기와 전화기 본체가 무선이지 전화기 본체와 교환기 간에는 유선 연결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환기와 유선 연결된 전화기 본체까지를 교환기의 단말이라고 본다면 무선전화기의 가입자 라인은 무선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은 실제로 이동통신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교환 시스템과 연결되는 연결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무선통신의 경우 넓은 의미로는 기지국으로 알려진 BTS와 기지국 제어기인 BSC를 포함하는 BSS를 우리가 이해하는 전화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말기와 기지국은 무선 연결이지만 기지국 이후의 통신기기 혹은 장치들인 핵심망의 연결들은 모두 유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 중인 PCS망과 PCS망과는 단지 사용하는 RF 주파수 대역에서만 차이나는 셀룰라망을 무선통신이라고는 하지만 기지국과 단말기까지의 전송로만이 유일하게 무선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유선 구간입니다. 따라서 신호의 흐름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경로가 무선 경로가 아닌 유선 경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은 대부분의 망 인프라를 자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통신의 유선망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유선망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CS 서비스 사업자인 LG텔레콤이 유선망을 갖고 있는 파워콤을 인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가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가입자 라인을 제외한 망 연결회선은 가입자 여러 명의 신호를 다중화해서 전송하므로 T1, E1급의 전송로를 사용합니다. 교환기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 된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라인을 무선으로 하여 가입자 라인 이종단에 연결된 가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신, 즉 이동통신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의 발전은 더 빨리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이동통신은 기존 통신의 요구사항에 어디에서나 통화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는 기존의 교환기의 기능 이외에 가입자의 이동성을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물론 가입자 라인이 무선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이것은 이동통신의 모양 중 한 가지이지 이동통신의 고유한 특징은 아닙니다. 가입자 라인이 무선인 통신 방식 중에는 WLL이 있습니다. 하지만 WLL은 로컬 루프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로컬 루프를 구성한 것일 뿐 이동성과는 무관한 시스템입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가입자의 다양한 위치 변화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가변적인 통신 영역을 설정합니다. 가변적인 통신 영역을 셀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특정한 셀에서 홀을 설정하고 이동하면 시스템은 가입자가 이동한 위치를 확인하여 연결된 그 홀을 이동한 셀이 넘겨받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동하더라도 호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끊어주는 핸드오프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셀은 독립되고 고립된 통화권력이어야 하며 다른 인접한 셀들과는 차별된 통화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셀의 기초에서 통신하는 이동통신을 셀룰러 통신이라고 합니다. 즉 셀룰러, 휴대폰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을 통칭해서 이동통신이라고 합니다. 이동성은 휴대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이동하는 단말이동성과 어떤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와는 무관하게 사람이 이동한 장소에 있는 불특정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개인이동성이 있습니다. 단말이동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대폰의 이동성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주머니나 손에 휴대전화기 혹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동성입니다. 이 경우 휴대폰의 위치는 휴대폰 주인인 사람의 위치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휴대폰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정통신에서 전화기 옆에 있어야만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개인 이동성은 스마트카드 혹은 심카드 등과 같이 개인 고유의 정보가 저장된 카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휴대폰이든 사용자의 심카드를 휴대폰에 삽입하므로 그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같이 사용함으로 개인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휴대폰을 늘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근처에 있는 전화기를 자신의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안에 있는 휴대폰, 가정에 있는 휴대폰, 사무실에 있는 휴대폰 등을 자신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는 단말기의 이동성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 이동형의 경우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을 단말 이동성과 개인 이동성으로 구분하였고 단말 이동성의 더 발전된 형태가 개인 이동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단말 장치인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은 개인의 소유품이며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한지라 휴대폰을 공유한다는 개념인 개인 이동성은 이동통신 시장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이 출현한 지 거의 25년이 지난 현재 개인 이동성은 이동통신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와 같은 개인 이동성의 개념은 웹상에서 이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2 그 밖의 이동통신. 통신은 1:1 통신에서 교환기의 기능이 필요한 다대다의 통신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된 전화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동전화기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무선전화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유럽의 시티2나 1996년에 우리나라에 선보인 시티폰이 그것입니다. 이것들과 현재의 이동통신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셀 간의 핸드오프 혹은 유럽에서는 핸드오버라고도 하는 이동성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동통신의 발전 선상에 있었던 통신 방식인 무선전화와 또 다른 형태의 무선통신 방식인 TRS라고 하는 주파수 공용통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라고 이해하는 전화기는 본체는 교환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송수화기는 전화기 본체와 선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반면에 무선전화기는 전화기가 유선으로 교환기와 연결된 것은 같지만 전화기 본체와 송수화기는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서 무선전화기는 송수화기와 전화기 본체가 무선 신호로 연결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무선전화기의 본체가 소형기지국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전화는 옥내에서 한정하여 사용하는 시티1이나 소위 삐삐라고 불렀던 페이저 이후에 서비스되었던 시티폰과 같이 개인이 옥내 외의 공공장소에서 발신 전용 무선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시티2가 있었습니다. 무선 전화기의 시티 시리즈들은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셀룰라 이동통신이나 PCS 등과 같은 서비스와 공통적인 것은 무선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단말기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나 차이점은 이동성 관리 여부에 있습니다. 무선 통신 방식인 시티 시리즈는 단말의 이동성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착신 성능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림 1-3은 시티 시리즈 폰들의 발전과 그것들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시티1은 흔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가정용 무선전화를 말하며 시티2는 1980년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보행자용 이동전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티폰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되기도 했습니다.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MCA, 한국과 유럽에서는 TRS라고 합니다. TRS는 다수의 가입자가 다수의 주파수를 공용함으로써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개발된 이동통신이며 기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었던 통신 서비스인데 택시나 트럭 기사들끼리 혹은 택배 기사들끼리 무전기와 같은 단말 장치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TRS입니다. 국내에서는 380MHz대와 800MHz대가 할당되어 있으며 휴대용 전화보다 이용요금이 싸지만 사무실과 영업자 간 실시간 통신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TRS는 한 개 기지국으로 20에서 30km를 담당하는 광역셀 방식이며
통신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주파수 사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동통신이 셀 방식으로 주파수를 다시 이용함으로써 주파수 사용효율을 높이려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5와 같습니다. 또한 TRS와 무전기의 차이점은 그림 1-4와 같습니다. 즉 TRS는 무선 자원을 관리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 없이 비어있는 채널을 없애고 채널을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어있는 채널은 연결된 호의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생길 수 있으며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호 설정 등의 과정이 별도로 없이 비어있는 채널에 짧은 시간 접속하는 식으로 TRS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말이 공통된 주파수 채널에 접속해서 짧은 통화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공용 주파수 채널에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그 주파수 채널에 접속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신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신호까지 수신하게 되므로 은밀한 통화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